네, 코스닥마저도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내림세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이 양시장에서 매수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70전 정도 오르고 있고요. 1121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업종에서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통업종 살펴볼까요? 롯데쇼핑이 0.3% 오르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많이 오르고 있죠.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세계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이렇게 이 두 부문으로 인적 분할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을 밝혔죠. 향후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운수창고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공신이 3.8% 급등하고 있는데요. 감자 이후에 상당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3.1% 오르고 있고요. 아래쪽에 현대상선 1%대 상승세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삼천리, 경남에너지, 한국전력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업종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좀 많이 내리고 있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입니다. 업종지수로는 거의 2% 육박하는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남건설 그리고 대림산업, 대우건설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좀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2.9% 내리고 있고요. 벽산건설과 성지건설 역시 약세입니다. 증권업종 살펴보겠습니다. HMC투자증권,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까지 2%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장비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강세입니다. 대유에이텍, 평화산업, 파브코, 그리고 STX 조선해양은 조선주죠.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와 조선주 중심으로 해서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렇게 2%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아차는 1.7% 내리고 있고요. 현대차 좀 살펴볼까요? 현대차도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증권주와 저축은행주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내에서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약세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강세장이 올해도 이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금주 들어서 뭔가 걸림돌에 걸린 듯한 시장이 다소 소강면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줌으로써 많은 투자자들이 자 이제 한번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매도 전략을 펼쳐야 되느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의 추가 상승 여부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외국인들의 동향입니다. 과연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초반 소폭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다고 판단한다면 국내 시장은 다소의 조정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급 동향이라든지 세계 증시의 동향을 살펴드리기 앞서 과연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매매 전략 동향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느냐를 먼저 한번 살짝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릴 텐데요. 지금 환율이 2원 정도, 화면에는 이제 3원 정도 나오는데 실시간으로 본다면 한 2원 정도 현재 상승하고 있네요. 그래서 1123원, 1120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50원 이상으로 크게 올라가지 않는 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1150원 선을 재차 돌파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1120원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당폭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미 국채 수익률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 중에서도 지표가 되는 10년물짜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다시 말해서 금리가 4%가 넘으면은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를 감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현재는 얼마냐? 미 국채 수익률이 10년물을 기준으로 현재 3.4%입니다. 한 0.6% 정도의 여전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투자자분들께서 외국인은 매매 동향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이 미 국채 수익률과 환율 동향을 면밀히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지표로 본다면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에서 이탈할 조짐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상승장이고요. 여전히 저는 지금도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한 주간을 마감한 금요일장, 내일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요일장은 오르면 밀리게 돼 있습니다. 왜? 주말에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국내 시장은 어제 미리 조정을 받았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하락폭이 좀 더 확대되면서 현재 16포인트 정도 하락한 2089포인트로 2090포인트마저 살짝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장초반에 이렇게 하락 출발하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추세 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종목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통상적으로 월말에는 월 말로 갈수록 오히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1월 말은 2월 초에 있을 최대의 명절인 구정이죠. 설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금 수요 예상으로 인해서 매물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을 미리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는 종목 선정에 조금만 신중함을 기하신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세계 증시 동향 먼저 간단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결국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2포인트, 0.02%가 하락한 모습. 그러니까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화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자, 지금 이걸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장중한 때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크게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1,744포인트로 11,74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돌려놓고 끝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그래서 음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은 양봉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이 나스닥 시장이 다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애플사의 CEO죠. 스티브 잡스의 병가설로 인해서 어제에 이어서 연속 이틀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 첨단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시장이 하락폭이 조금 더 컸는데요. 근데 나스닥 시장도 보시면 2700포인트 라인이 지선 때도 하나 말씀드렸죠. 나스닥 시장도 역시 2700포인트가 붕괴됐다가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그리고 밑에 아래 거래량도 보시면 거래량 증가 모습도 이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700포인트 이하에서는 역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조정으로 하락 추세 이탈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턴으로 지지선 라인에서 반등을 줬다가 이렇게 붕괴되는,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꺾이는, 적어도 쌍봉의 모습으로 꺾이는 모습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때 매도해도 늦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죠, 여전히 연속 상승했다는 조정의 가능성이 가능 양상으로 현재는 파악하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미국 시장도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줄었고요.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건수를 크게 상향되는 경제 지표의 호조 속에서도 미국 시장이 그래도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미, 중, 정상이 이제 회담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중국이 긴축 우려감이 야기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유럽 시장이 어젯밤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나 미국 시장은 주식시장의 바로미터를 할 수 있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미국 시장도 다소의 조정,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아직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차트에서도 아직은 추세 이탈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동안 유럽 시장, 남유럽 국가들의 금융 위기감이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지난해 연초부터 회자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하고 지난해는 하반기부터 큰 폭의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연속이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 독일의 닥스 지수인데 하락했지만 역시 신고가 직전고점 돌파했다는 눌림목의 과정입니다. 역시 추세선이 다우존스 독일의 닥스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7,000포인트 라인 또 지지선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 추세 이탈을 하고 보기는 어려운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인접한 일본 니케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어제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죠. 오늘도 장 초반에는 소폭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조금 소폭 하락으로 한 0.3%, 3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 역시 마찬가지죠. 네. 이 라인 때 오면은 지선입니다. 이 라인에서 지난해 12월의 중순부터 말까지 보름 이상, 2주 이상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라인에 들어오면 반등을 또 주거든요. 이 반등 강도를 보면서 역시 매도 여부를 체크해도 늦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려는 중국 시장입니다. 자, 중국 시장이 어제장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혹시 지선 라인이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미 연초부터 전 세계 시장이 동반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도 중국 시장만 오히려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도 어느 라인, 이 라인 지선 라인입니다. 이게 얼마냐? 역시 2,700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2,700에서 2,600포인트 이 라인 지선 라인이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급락을 하면서 추세 이탈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전히 중국 시장은 하락 기조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2달 이상 이미 조정을 미리 받았다는 점, 그리고 지지선대 근접하기 때문에 지지선대에서 바로 상승 전환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물량을 소화하는 이렇게 쌍바닥, 삼중바닥을 찍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나 중국 증시도 여기서 크게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없는, 오히려 오늘도 중국 시장 아침 시장과 개파락해서 낙폭을 확대된다면 오히려 반등을 주면서 오후장에 끝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시장을 포함한 유럽, 동남아 증시가 유럽과 미국 시장은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다만 동남아 시장에서도 일본 증시도 역시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 증시가 우려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지지선대에 근접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단순한 악영향으로 끼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환율 말씀드린 대로 환율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이 얼마 라인이죠? 1,100원대 라인입니다. 1,100원대니까 단기 급락을 했으니까 반등을 줘야죠. 근데 이 라인 1,150원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크게 우려할 필요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110원에서 1,100원에서 1,150원 라인에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볼 것이다. 이렇게 환율 시장만 안정화가 된다면 외국인들이 급속한 이탈은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해외 증시의 모습으로 본다면 국내 증시에서 국내 증시 추세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연속 이틀 매도 우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이탈로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자, 국내 시장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시장이 14포인트, 낙폭을 조금 줄였네요. 2,092포인트, 2,090포인트가 붕괴됐다 낙폭을 줄이고 있죠. 자, 국내 시장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 1,100포인트, 2,1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계속 3주 가까이 횡보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횡보하다가 그냥 붕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적죠. 왜? 한 번 더 반등을 줬다 이렇게 붕괴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그냥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제는 추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지선이 이제 2070에서 2090포인트 라인이 또 강력하게 지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조정은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좀 다소 추려하는 가운데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추세 이탈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 구간에 대해서 추세 이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노리고 있는 종목들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그럼 그 와중에서도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2월 초까지 약 한 2, 3주간은 종목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월말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있는 구정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금 수요가 일고 있고 또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말장을 앞둔 금일장에서도 매도 강도가 강한 날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다음 주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 종목 선정에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하이닉스를 396억 원 매수하면서 매수 1위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LG, 현대차, 대한항공, 호남석유를 매수했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을 보니까 무슨 업종 대표주로 하나씩 뽑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항공이라든지 또 화학주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하나씩 편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어제 삼성전자가 크게 출렁거리면서 하락폭이 깊어지자 오히려 매수하는. 그 다음에 대한항공, 대우증권, 현대건설, 신세계.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업종 대표주를 하나씩 뽑아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국내 코스피 시장의 투자 특징이 뭐냐? 반도체, 유통, 건설, 금융주 등 골고루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연속 상승을 보였던 자동차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상승했다는 조정을 받았다고 인식을 하는 듯하고요.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을 보였던 역시 반도체에 대한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1차 상승 후에 금주들로 조정을 받고 있는 금융주도 역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그동안 철장에 소화했던 유통주, 신세계를 필두로 한 유통주들도 어제장부터 다시 매수에 가담하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 소위 말하는 이 메이저 세력들은 매수세를 폭넓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다변화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전일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국내 시장에서 오히려 악재라기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는 CJ 오쇼핑을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다음에 OCI 머티리얼즈, SFA, 서울반도체, 멘파스. 그리고 국내 기관은 아토를 필두로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게임하이, CJ 인터넷, 톱텍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어때요? 실적 호전주입니다. 그룹 계열사 주식들이고요. 역시 펀더멘탈이 좋고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만큼 오르고 있는 종목들에 올라타서 더 큰 수익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가 이 관심 종목으로 몇몇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이재강 상무께서 말씀을 해주신 종목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점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주말 앞두고 있는 금요일장에서는 종목 신장에 저도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요일적으로 본다면 오전장에 공략해야 될 날이 있고 오후장에 공략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금요일장도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공략하시는 편이 굉장히 유리한 때가 많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장에서도 종목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고 철저하게 조종을 이용한 매수 전략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도 오늘 장에서도 매수할 만한 종목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자,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1월달과 2월달까지는 코스피 상승률보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종목별로는 활동하게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측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매수 관심 종목은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이 OCI 머티리얼즈는 어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이 모여서 할 수 있는 OCI는 연일 급등했는데 상대적으로 OCI 머티리얼즈는 소외됐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실적이 발표된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종합지수가 두 자릿수, 코스닥 시장도 지금 2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1,064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하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미 미리 선조정을 받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OCI와 같이 같은 업종이 아니라 이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LCD, 공정용, 가스를 생산하는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시장 지배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동률이 80%까지 증대될 것으로 보여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재차 상승, 쌍바닥 상승 전환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타이밍상으로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매수하기 때는 전 11만 원을 전후한 시점이라고 보이는데요. 오늘 플러스 국면에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마이너스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 국내 시장은 지난해 11월이나 12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보이는 패턴이 대부분인데 이 OCI 머티리얼즈는 이미 지난해 7월 달에 그렇죠? 하반기에 시작하는 첫날 고점을 실현한 이후 6개월 이상의 기간 조정과 주가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간은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3개월간은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러니까 크게 하락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거래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도 크게 증가됨으로써 신규 세력에 진입한 듯한 모습을 거래량 상황으로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가격의 조정과 기간의 조정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게 쌍바닥 패턴으로 전환되는 모습, 여기다 실적이 수반되고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어제도 큰 폭의 상승을 실현하고 오늘 조정받는다면 마이너스 국면, 그렇죠? 11만 원을 전후한 시점에서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OCI 머티리얼즈를 한번 선정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난 수요일장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만한 종목. 야,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한 번에서 이제 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강한 시점이 된 종목, 포스코입니다. 자, 이 포스코는 제가 수요일날부터 다시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이제는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대형, 특히 고가주들은 오늘 샀다가 오전장에 샀다가 오후장에 팔고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럴 만한 종목은 못 되죠. 하지만 꾸준히 매수할 만한 타이밍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 악재로 작용했던 포항의 그 공장 준설, 고도 제한으로 공장 준설이 제한됐었는데 그것이 풀렸고요. 또 WTO에서 덤핑 마진 반덤핑 협정에 대한 위배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인도와의 합작 투자사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다각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뭐니 해도 주가가 장기 침체 국면을 보였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요일장은 47만 원을 전환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47만 5천 원을 전환한 시점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조정을 받고 있네요. 3,500원 하락한 41만 1,500원. 예. 더군다나 마이너스 조정이라면 더욱더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나오네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5월 이후부터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철저하게 장기가 소외됐죠. 이 종목은 언제 고점을 찍었습니까? 지난해 연초 1월 12일 날 63만 3천 원을 찍은 이후에 지난해 1년 내내 빠졌습니다. 종합지수가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장기 소외된 종목이 아니야,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 종목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포스코 하면은 국내 1위 철강업체,
세계 당일 생산 1위 업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매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랩 상품에 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펀드도 재차 유입될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들 세력들이 편입으로 고려할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가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1차 상승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 얼마 47만 원이거든요. 이 47만 원 라인의 지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면 마이너스 조정심하다. 본격적으로 지금 거래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락시마다 분할 매수하셔서 모아두신다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OCI 머티리얼즈와 포스코 한번 마이너스 조정을 이용해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포스코 살펴봤습니다.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원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남북 경협주가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북한이 우리 측의 국방장관 회담을 제의했고 우리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이화전기, 광명전기, 선도전기, 로만손, 신원 등 남북 경협주가 장 초반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통운 매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에 힘입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장 초반 11,500원까지 주가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네. 지금 종목들 자체에서도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내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일단 시장을 바라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증권사들은 우리 시장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예, 중국 긴축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각 증권사들도 이에 대한 분석을 쏟아내는 분위기입니다. 대우증권은 오늘 상해 종합지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2,700선 밑으로 내려갔다며 긴축 우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중국이 지난해 4, 4분기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오히려 증시엔 독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증권은 중국의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정부 정책 효과가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또 추가 지준율 및 금리 인상 가능성을 비롯해 또 다른 긴축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어 경기 과열 및 긴축 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고 춘절 이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증권은 중국의 유동성 환경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일 전망이나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위안화 절상 속도는 늦추되 한머니 유입을 막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금융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최근 위안화 해외 직접 투자 허용 방안의 핵심은 위안화를 해외로 빼내 내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위안화 국제화 정책의 수혜는 홍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영증권도 4, 4분기 중국의 경제 지표가 소비, 생산, 물가 모두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긴축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대출 급등, 지준율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 강화, 식료품 가격 급등, 춘제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경제 성장 속에 소비 강화책이 기대된다며 소비, IT, 서비스 업종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원 기자와 함께 추가적인 이야기 더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도 살펴봤고요. 증권사의 리포트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투자 해우소가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요.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그리고 2619번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기법도 전수해 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들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이 이녹스입니다. 이녹스에 대해서 우리투자증권 양삼지점의 김민규 차장께서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로 24,000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15,05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절가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12,000원 초반선에서 한번 끊어주자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녹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가 서정함 대리와 함께 살펴봤었던 이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기에 항공주뿐만 아니라 여행주로서 이 하나투어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대한항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75,000원 선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선으로 이 폭을 주셨습니다. 목표가로 85,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워낙 강세에 대한 수혜를 좀 입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 이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실적도 양호해질 것이다. 이런 평가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7% 내리고 있고요. 75,1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수가 하단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목표가는 85,000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어서 아시아나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매수가로 11,0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2.2% 급등하고 있고요. 11,2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12,100원 선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9,000원입니다. 네, 하나투어에 대해서는 여행객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에 대한 수혜를 입을 종목으로 하나투어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5만원, 목표가 55,000원인데요. 현재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1.9% 급락하고 있고요. 49,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45,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손절가에 대해서도 강조를 한번 더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투자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다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종목을 많이 못 봐드렸어요. 오늘 참 다양한 종목들 더욱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가지고 계세요? DI요. DI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네. 예. DI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매수 가격은 2,300원이고요. 네네. 비중이 30%거든요. 네. 예, 이걸 갖다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조금 오르는 것 같아가 또 흘러내리고 자꾸 그래서 네. 좀 매도 시점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DI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지금 두 달 넘게 손실이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10% 넘게 손실이 나신 상황이에요. 네. 네. 매수를 최근에 하셨나요? 아니요, 11월 23일 날에요. 네, 차트로도 확인이 지금 되고 있네요. 네, 예. DI. 뭐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하는데요. 네, 개인 쪽에서 물량이 좀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DI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D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300원, 비중 30%입니다. 네, DI 첫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DI 같은 경우에 그 기업을 잠시 살펴보면 반도체 검사 장비 등 초정밀 시험 장비의 제조 및 수입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이라든지 실적이 부각된 것이 아니고요. 지난 10월 달부터 자산 가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급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방금 전에 그 최근에 자산 가치 매력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주가가 윗꼬리가 2,400원을 고점으로 이렇게 급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으로 저평가 자산 가치로서는 장기적인 접근 그리고 보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2,000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으면서 전일까지 반등 시도가 나왔었는데 금일 다시 꺾이는 모습인데요. 자, 반등이 나온다면 요 윗꼬리보다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아래쪽에 2,250원 부분, 2,250원 부분에서 3번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2,250원 회복 시도가 한 번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2,250원을 회복해준다면 보유를 하는 게 맞지만 거기서 저항을 받는다면은 매도를 하셔가지고 손절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우에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가 오늘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00원, 이전에 지지력을 보였던 2,000원, 21선과 61선이 있는 21선과 61선이 있는 요 2,000원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돌아보지 마시고 매도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변동성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임팩트 있게 강조를 한 번 더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DI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문자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대우건설을 골라봤습니다. 대우건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1,100원입니다. 3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문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낙폭이 좀 나오고 있죠.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건설주들이 약간 주춤해요, 요즘. 네. 네.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익 좀 챙기는 게 좋을까요? 네, 대우건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건설주 그리고 은행주에 조금 약세가 악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 부분이 크게 우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도리어 호재가 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최근에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성화를 보이면서 또 건설 시장이 살아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건설주들이 동반적으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기업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에 경영자를 교체를 하면서 부실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기능 붙는 격이 되면서 상승세가 더 높았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호재가 되면서 이렇게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500원 부근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보내주신 것처럼 네.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나실 거예요. 급등이 있으면 반대로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쪽에서 이쪽을 보여드리겠네. 기관 쪽에서 먼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매도가 나오고 있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외국인 쪽에서 19일부터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도 전일부터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매제라고 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적으로 매도로 돌아선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의 시장 수급 주체가 그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11,1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또 꺾일 때 급하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금일 5일선도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부분에서 대우건설을 접근하시려면 일단은 지금 부분에서 수익 실현을 일단 하시고 난 다음에 적어도 21선인 13,500원에서 지지력을 보인다면 그때 가셔서 재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시고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21선 부근인 13,500원에서 지지력을 보인다면 다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대우건설, 일단은 요즘 추세가 무너졌다. 이 부근에서 이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향후에 다시 한번 노려보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대우건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증권 살펴보겠습니다. 8270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삼성증권 매수 가격이 89,200원입니다.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더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상담을 부탁드린다는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삼성증권 저번 월요일에도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요. 네네. 제가 예상치 못한 금융감독 당국의 랩 규제가 나오면서 네네. 지금 추세가 확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자, 증권가에서 지금 리포트가 나오길 금융감독 당국에서 랩 규제가 있지만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네들은 지금 매도로 하고 있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랩 규제 소식이 나오면서 기관 쪽에서 먼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매도로 돌아서면서 여기 보시면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입니다.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랩 규제 소식이 나오면서 공교롭게도 기관은 매도로 돌아서면서 주가 약세를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부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네네. 앞에 대우건설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도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매도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눌림목을 보였던 요 86,000원 부근, 86,000원 부근에서 적어도 지지력을 보여야 이후에 진정세를 보면서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급이라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89,2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86,000원에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이유를 노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절해야지 하다가 못해가지고 손실 본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이 또 그런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현명한 판단하셔가지고 다음에 재접근 하시더라도 지금은 조금은 86,0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매도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룡산업 가지고 계신 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오늘 재룡산업이 급등하고 있어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재룡산업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말씀해 주세요. 3,100원에 네. 30%입니다. 30%요? 예, 네. 3,10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급등하면서 수익으로 전환이 됐는데 약간 밀리고 있어요. 예. 네. 이 종목 언제쯤 매수하셨습니까?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셨고요. 가장 궁금하신 건 당연히 목표가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재룡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예, 참 재룡산업이고요. 자, 이제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변압기류, 송변전 및 배전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종합전력 기자재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남북경제협력, 남북경협 테마주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테마는 테마로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소멸되면 이후에 주가는 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겠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2,700원 부근에서 북한의 무조건적인 회담 개최안으로 인해서 1차적인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주가는 또 241선이 있는 3,200원의 저항을 받으면서 또 3,050원 부근에서 또 눌림목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금일 또다시 호재가 나왔죠. 남북 간 대화 공식 남북 간 공식 대화가 착수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테마는 테마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테마가 더 이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려면 금일 13.13%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요 수준에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하락 반전했다는 것은 테마가 벌써 소멸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3,200원을 돌파해준다면 더 좋겠지만은 금일 이렇게 시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테마가 소실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3,100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팔자리를 충분히 준 것 같습니다. 지금이 빠져나와야 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75원 수익 그리고 이전에 반등했던 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테마는 테마일 뿐입니다. 지금 3,175원이고요. 팔자리를 충분히 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빠져나오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맞다고 판단이 되네요. 선택은 본인께서 내리시면 또 예. 되는 거겠죠. 네, 재룡산업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KDIS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7007님께서 KDIS 문자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4,08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KDIS 30%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종목 구체적으로 상담을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네, KDIS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DIS입니다. 예, 다음 KDC 같은데요. KDC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DC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KDC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4,080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중 30%인데요. KDC가 지금 가격대가 2,455원. 네, 지금 가격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지금 차트를 봐도 KDC KDC.
네, KDC 맞습니다. KDC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실을 좀 입고 계신 셈인데요. 2.1% 오늘 급락하고 있죠. 예. 네. 예. 다음 종목은 KDC고요. 그 네. 종목은 그 유무선 통합 유무선 그 통신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도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200원 부근에서 1차적인 지지력을 보이고 난 뒤에 3,000원까지 반등이 있었지만은 다시 주가가 꺾여버렸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매수가가 4,080원이신데 조금은 주가 계율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큰 상태고요. 너무 큰 상태라 매도하기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2,200원에서 지지력을 더 보일 것 같습니다. 왜? 아직까지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200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만 해주지 않는다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2,200원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팔지는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팔지는 매도는 하지 않지만은 대신에 2,200원에서 지지력은 보여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조금은 시간을 두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00원의 지지력을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조금은 장기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네.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잠시만요. 지금 이 종목이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KTS 같아요. KTS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KTS가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KTS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격대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거쳐온 그 가격대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4,080원이면은, 네, 얼추 비슷합니다. 예. 네. KTS를 중심으로 한 번 더 살펴봐 드릴까요? 다음부터는 문자를 좀 보내실 때 종목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S, 예, 오늘은 예외로 한 번 더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S입니다. 네. 아까 종목을 상당히 좀 잘못한 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종목은 KTS고요. 매수가가 4,08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KT의 114 안내와 114 번호 서비스와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신규 상장하고 난 뒤에 조금 급등은 있었습니다. 급등이 있었고 신규 상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작용을 하면서 아마 조금 이런 주가 상승세가 있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장하고 난 뒤에 또 3,800원에서 눌림을 보이고 2차적인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4,350원 그리고 4,400원 부분에서 저항을 보이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가가 밀리고 있지만 밀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가가 밀리고 있을 때는 어느 부분에서 진정세를 보이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적어도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 좀 아래꼬리를 달면서 3,700원 부분에서 지지력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였었는데 금일 다시 또 반락을 하면서 좀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겠는지 좀 우려감은 조금 있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 대응하시는 건 맞지가 않고요. 종가상 일단 보시고 뒤 30분 이후에 종가상 보시고 요 지금 3,600원이 형성이 되는데 금일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조금 진정세를 보이면서 3,700원 부근에서 진정세를 보인다. 그럼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 3,6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십시오. 적어도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자, 지금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자, 금일 종가까지 관찰을 하신 이후에 3,600원 이상에서 지지력을 보인다면 보유를 하신 다음에 적어도 4,000원 부분까지의 반등을 노려보시고요. 그게 아니고, 금일 종가까지, 금일 하락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밀린다면은 네네. 적어도 절반의 물량을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문자를 받아서 내용을 정한 다음에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종목명이 헷갈리는 경우 분명 있습니다. KDS라고 보내주셨는데 KTS, KDC까지 저희가 이렇게 두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좀 있으면 안 되겠죠.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종목명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매수 가격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시점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매수 의견을 여쭙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LG전자를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네요. 네. 오늘 가격, 이 높은 가격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오늘 급등하고 있어요. 예, 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뭐 높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인지 예. 한번 살펴보죠.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이 아니죠. 이전에 조금 스마트폰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삼성전자는 상승을 했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 10만 원 이하, 9만 5천 원 부분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또 실적이 또 개선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LG전자가 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추격 매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차라리 주가가 조정을 보이거나 아니면 여기 이전에 보였던 11만 5천 원 부근에서 주가가 좀 진정세, 눌림목을 보일 때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조금 교과서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5일선 간의 괴리가 조금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주가가 추세가 이어지려면 적어도 5일선을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조금은 천천히 접근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5일선이 11만 8천 원 부분까지 다시 조정을 보일 때 재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금 사고 싶을 때 조금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네. 두산중공업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산에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30% 보유하고 계시고요. 83,4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중장기로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7854님께서 보내주신 두산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또 두산중공업입니다. 손실이시네요. 예, 지금요? 두산중공업 손실이시고. 네. 예, 두산중공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전에 그리고 두바이, UAE에서 원자력 그 수주로 인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후에 그 터키에서 수주가 터키 그리고 에스토니아 제가 국가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에스토니아인가 거기서 또 수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불발이 되면서 조금 반락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자력으로나 최근에 그 플랜트라든지 그리고 건설이 아닌 원자력으로 테마가 그 모멘텀이 형성이 되다가 그게 꺾이다 보니까 주가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될 만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두 메이저가 매도를 하고 있어요. 두 주체가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도 투신 그리고 기금, 사모펀드 크다고 하는 메이저들이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메이저의 수급이 꼬였다는 것은 그만큼 종목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제가 이전 상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241선을 저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241선을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수급이 조금 어렵지만은 주가가 241선 위에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후에 언제든지 모멘텀이 나온다면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매수가가 83,4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41선인 87,700원을 지지한지 확인을 하시고요. 네. 87,700원을 이탈한다면은 비중 축소하는 것이 좋고 87,700원을 지지해준다면 보유를 하신 다음에 9만 원까지 이후에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종목 살펴봤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 서울경제TV 고품격 전문가 방송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 현재 시간에는 이 전투개미님이라는 이 필명을 가지신 전문가께서 상담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많은 시청 바라고요. 많은 참여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부터는 검투사 이 필명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께서 또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좀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